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로렌츠 변환의 의미와 속도 더하기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렌츠 변환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수식은 수식이고, 이 수식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체의 길이는 관성계에 따라 달라짐. 특수상대성 이론을 정식으로 안 배운 여러 학생들도 길이가 수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길이가 델타 x 프라임인 막대기가 관성계 s 프라임의 정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 로렌츠 변환 수식을 하나를 쓰고 나서 이 x 프라임을 델타 x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그 변화를 본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요 위의 수식을 델타 x 프라임은 요 인자 곱하기 델타 x 마이너스 v 델타 t가 되는데, 우리가 길이를 잰다고 하는 것은 양 끝쪽 위치를 동시에 잰다는 거니까 델타 t를 0으로 놓으면 남게 되는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움직이는 막대의 측정 길이 델타 x는 원래 길이 델타 x 프라임보다 이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길의 축소 이렇게 로렌츠 변환을 통하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시간의 간격 또한 관성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시간이 느려진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요거는 로렌츠 변환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예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빛이 수직으로 파란색 점선처럼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하고 그 경로를 델타 L이라고 하겠습니다. 델타 L 프라임이 아닌 이유는 이동 방향이 수평이면 이 델타 L은 수직 방향이니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델타 L은 델타 L 프라임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동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델타 L은 델타 t 프라임 곱하기 c라 그래서 이동 시간 델타 t 프라임은 델타 L 디바이드 바이 c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를 관성기 S에서 보면 빛의 경로는 살짝 있지만 휘게 되고 직각 삼각형을 이루게 돼서 빛변의 길이의 제곱 c제곱 델타 t제곱은 밑변 길이의 제곱 v제곱 델타 t제곱, 그리고 윗 수직변은 바뀌지 않으로 델타 L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델타 T에서 풀어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델타 L이 델타 T 프라임 곱하기 C가 돼서 이 C랑 서로 상쇄가 돼서 델타 T는 델타 T 프라임 디바이드 바이 로렌츠 벡터가 됩니다. 즉 움직이는 관성계의 시간 간격인 델타 T는 정제연계의 시간 간격 델타 T 프라임보다 더 커지게 된다. 즉 더 느려지게 된다. 이거를 시간지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가는 입장에서 어떤 우리가 측정하는 물리량이 정지연 관성계에 있다면 이 관성계를 고유 관성계라고 부르고, 그 고유 관성계에서 측정된 길이는 고유 길이, 시간은 고유 시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이미 했지만 반복을 하자면 V over C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타라고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1 over square root 1 plus 베이타 스퀘어를 감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 수축과 시간지연 수식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특히 고유 시간은 델타 타우라는 표현을 써서 델타 t는 감마 d 타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우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로렌츠 변환의 의미. 움직이는 시계는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 시간이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시간 지연은 어떤 시간 간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S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S 프라임 관성계의 시간을 위치에 따라 측정해 봅니다. 그러려면 일단 로렌츠 변환 수식을 하나를 써놓고,
내가 S 관성계에 있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시간 t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내가 S 관성계에서 시계를 보고 시간을 딱 지금 몇 시지? 하고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정해지고 t는 정해지지만 S'계에서는 이런 수식이 있기 때문에 X'이 달라지면 T'도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t를 만들기 위해서. 즉 X'이 커지면 T'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위치에 따라서 시계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다른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렌츠 변환의 의미를 또 한번 이제 시간과 거리를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막대기가 수평으로 있고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반사돼서 다시 원위치로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라운드 트립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총 길이 E 델타 T L 프라임 디바이드 바이 C가 델타 T 프라임이 되리라는 것은 매우 쉽죠. 그런데 만일 움직이면 빛이 끝까지 가는 동안 막대기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식으로 써야 되냐면 총 이동 시간은 전체의 막대의 길이 더하기 V 델타 T, 요만큼 더 움직였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 나타내주고 그거를 divide by C를 해서 정리를 하면 델타 T는 델타 L, 델타가 빠졌네요. 델타 L 오버 C 오버 V, 여기도 델타가 빠졌는데 반대로 올 때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델타 T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총 델타 T는 S 관성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연 수식을 가지고 여기 델타 T 프라임을 일로 가져오고 델타 T를 일로 가져와서 시간을 없애버리면 정리를 하고 이 C를 없애주면 델타 L은 델타 L 프라임 그리고 감마, 그래서 길이 수식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묘하죠,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수식에서 시간 지연 수식을 도입을 하면 길이 수식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로렌츠 변환이 상당히 복잡하고 특이한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개가 다 지금 내포가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재미있습니다. 예제를 몇 가지 들 텐데, 어떤 정지한 관성계에서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10분 간격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개가 있는데 이 개로부터 정지한 개로부터 속력 30m/s로 이동하는 관성계에서 이 두 사건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빛의 속도는 계산을 위해서 3 곱하기 10 8승/ms로 가정을 하고, 요 30m/s는 우리 사람이 100m를 달리는데 대략 10초 걸리니까 인간의 최고 속력의 3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자체는 쉽고 로렌츠 변환 수식을 하나 써놓고 같은 위치니까 델타 X 프라임 0, 그리고 우리가 감마 팩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베타가 작으니까 30m/s랑 3 곱하기 10의 8승/ms는 어마어마한 차이니까 이거를 이제 근사를 시키고, 물리학과 학생들은 다 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0.5 곱하기 10은 14승이 나올 것이고, 델타 X는 정기한 감마 팩터 곱하기 V 30m/s 곱하기 델타 T 프라임 10분이니까 600초를 계산하면 원래 갈릴레이 변환값이 여기 18km가 있고, 나머지 특수상대성이라는 커렉션은 매우 작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거의 0.1 나노미터. 반대로 이번에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정지한 관성계에서 30m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 똑같이 정지한계로부터 30m/s로 이동하는 관성계에서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을까? 뭐 아닌데 얼마나 아니냐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수식을 가져오면 감마는 이미 계산을 했고 델타 t 프라임은 0이고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v 오버 c 스퀘어 델타 x 프라임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v고 광속력 제곱 이 분모에 있고 그다음에 델타 x 프라임 30m. 요거가 이제 10의 14승 초가 되고 계산을 하면 델타 t는 0.01 피코세컨드 에다가 요만큼의 커렉션이 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예제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입자들을 기본 입자들을 고에너지 가속기를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입자 중에 하나가 파이온이라고 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전기 전압값이 전자와 같거나 반대일 수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 파이온은 이제 빠르게 붕괴합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약 18 나노세컨드입니다.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입자의 개수가 초기 개수의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서 예를 들어서 파이온이 처음에 100개가 있으면 18 나노세컨드 이후 50개로 줄어든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에너지 가속기에서 만들어진 파이온이 이제 일반적으로 빠른 속력으로 날아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실험에서 파이온이 속력이 광속력의 0.99배이고 그 경우 평균 39m는 날아간다. 반으로 줄기 전까지 숫자가 즉 반간 거리가 39m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18 나노세컨드의 반감기는 정지한 관성계에서의 값입니다. 즉 고유 시간이고 어떻게 말하면 고유 반감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가속기가 정지한 관성계에서 즉 입자가 파이온이 빨리 날아가는 계에서 날아가게 보이는 계에서의 반감기는 우리가 시간 지연 공식을 쓰면 감마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델타 t가 18 나노세컨드라니까 18 곱하기 10-9승 초를 계산하면 이 정도의 시간이 좀 커지는 거고 이걸 시간 지연으로 이해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반감 거리는 그 속력 파이온의 속력 곱하기 시간 지연이니까 대략 39m가 나와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우리가 실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문제에서 주어진 평균 거리와 잘 일치해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입자물리 실험에서 잘 맞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속도 덧셈하고 가속도 덧셈을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중에 하나는 빛의 속력이 모든 관성계에서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로렌츠 변환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기 위해서 기차가 v라는 속도로 이동하는데 기차 안의 승객이 같은 방향으로 u'이라는 속력으로 이동을 하면 정거장에서 본 승객 속도 u는 갈릴레이 변화에 의하면 u는 u' 플러스 v 뭐 이렇게 되겠죠. 더 빨리 가는 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차 내부 승객의 관성계를 S', 바깥 지상 관계자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알고 싶은 건 S에서 보는 승객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가지고 로렌츠 변화를 써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분 기호를 써서 dx는 감마 dx 프라임 플러스 v dt 프라임 역변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dx 오버 dt는 ux, dx 프라임 오버 dt 프라임 ux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위에 두 수식을 서로 나눠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UX는 UX 프라임 여기서 오는 거고 V는 요 V만 남게 되는 거죠. 델타 T 프라임을 나눠주면 그다음에 1은 여기서 T 프라임이고 V 오버 C 스퀘어 내려오고 여기 이제 UX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버스를 쓰는 이유는 여기를 플러스로 된 관계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걸 쓴 것일 뿐이고 이제 반대의 경우도 물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수식이 특수상대론적 속력 덧셈 공식이 됩니다. 이걸 살펴보면 얘가 승객이 빛의 속력으로 달린다. 기차 안에서. 그러면 UX 프라임이 C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엔 UX 프라임이 C가 돼서 정리를 하면 UX도 C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본 승객의 속력 여전히 빛의 속력입니다. 빛의 속력보다 빨라지지 않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의 수학적 구조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인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기에서 같다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갈릴레이 변환으로 돌아오면 승객의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매우 작음으로 이걸 무시할 수가 있어서 그냥 UX 프라임 플러스 V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할 것은 X축 또는 G축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똑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Y를 계산하면 이번에는 DY는 DY 프라임이지만 DT랑 DT 프라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컴포넌트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UI 프라임이 분자에 있지만 분모에 UX 프라임이 섞이게 됩니다. 감마 팩터도 캔슬이 안 되고 G축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할 거는 감마항이 들어온다. 서로 다른 컴포넌트의 속력은 UG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직 성분 덧셈의 분모에 UX 프라임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시간 DT하고 DT 프라임의 관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UX, UI, UG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반복을 하자면 YG의 경우에 감마 팩터가 들어오고 수직 성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라임드계에서는 부호만 바꾸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속도 덧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AX는 DUX over DT인데 UX가 다른 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걸 DT 프라임으로 먼저 미분하고 체인 룰을 쓰는 거죠. 체인 룰을 쓰려면 이제 DT 프라임 over DT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T 프라임을 T를 아니까 DT over DT 프라임을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걸 뒤집으면 DT 프라임 over DT 그래서 이걸 써주고 그다음에 요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분모에 제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분자를 먼저 미분을 하면 UX 프라임의 T 프라임에 대한 미분이니까 AX 프라임이 나오고 V는 상수죠. 두 좌표계의 등속 속력이니까 그래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분모가 들어오고 빼기 원래 분자에 있던 텀은 그대로 들어오고 분모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V over C 스퀘어하고 AX 프라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눈으로만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감마의 3승이 튀어나올 것이고 분모에 있던 거는 3승이고 AX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가속력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프레임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 성립이 안 하는 겁니다. 힘이 달라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관성계 간의 법칙으로 가속력 자체는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길었고 계산도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다 했고 로렌츠 변환도 하고 의미도 살펴봤고 다음에는 다이나믹스 특수상대론적 역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